1강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연금제도에 대한 얘기야. 자,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연금이 되겠지, 그지? 매달 일정액 혹은 매달 수령하는 금액.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이 제도는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소비의 평준화를 이룬다. 이 소비의 평준화라는 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소비를 말하는 거야. 소비 평준화란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소비의 평준화, 지금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 얻는 소득이 있고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에 비해서 이번에 개혁한 게 47%니까 그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이야기한 거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이거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다. 매달 일정액, 위에서 매달 일정액 수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금이 되겠지. 10년, 조건 한번 볼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면 1년이 12번이니까 120회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연금액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하게 된다. 자,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수령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기본연금액 곱하기 지급률.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50%고 기본연금액이 50%,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100%까지 이르게 된다. 1년에 5%, 그리고 최대 100%까지. 그럼 지급률이 20배 정도 되는 거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본연금액 산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연금액 곱하기 지급률.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50%고 1년 늘어날 때마다 증가한다. 그럼 결국은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납입한 사람은 여기서는 자 10년이면 50%, 5% 하면 또 10년이잖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0년 정도 납입하면 기본연금액에다가 지급률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의 가입자 A는 10, 그러면 가입자 B는 5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A는 10이고 B는 50이야. 소득 평균액이. 그러면 A보다는 B가 소득 평균액이 높은 거잖아, 그치? 평균 소득이 30이니까 B는 평균 소득보다 높고 A는 평균 소득보다 낮다. 이해됐지?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의 소득액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그만큼 연금을 받게 된다. A는 20이야. 20. 평균 소득액이 30이고 개인 소득이 10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20이 나오는 거야. B는 40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30 더하기 50, 이걸 또 2로 나눠야 되겠지, 그지?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 보전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원래는 10이었는데 20이 돼버린 거잖아, 그지? 10만큼 보충된 거고,
이 사람은 또 10만큼 깎인 거네, 그지? 깎인 게 그대로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돌아간 거야. 그래야지 평균 수급액이 나오니까.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다. 부양가족에게는 추가로, 왜냐면 이게 노후에 소비에 관련된 거, 평균 소비율 뭐 이런 거 따지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또 나눠야 되잖아. 줄어들잖아. 그럼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는 거고, 100%는 아니야. 50%라고 알고 있어.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소득을 재분배한다. 우리가 보통 소득 재분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세금 걷어서 기초생활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지. 이런 게 원래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 재분배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가 바로 소득 재분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이 사람은 플러스 10이 되겠지. 그래서 그 평균을 좀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적연금제도는 이거는 공적이 아니라 사적이니까 개인이 가입하는 거야.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하는 지원하는 제도,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근데 국민연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적연금에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적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 65, 66, 67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좀 더 일찍 받게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연금 저축 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그러면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위에서 말하는 예적금보다는 좀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것도 역시 소득 재분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사적연금은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상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55세 이후까지 계속 55세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결국 국민의 노후 준비에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해했으니까 아울러서 얘기해볼까?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어. 그치?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쭉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활동을 짧게 했거나 아예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연금이라는 노후의 대비책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러한 이들을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이라고 있어. 이따 나오겠지. 두 번째는 최저소득보장형, 마지막은 최저보장연금형. 자, 사회수당형은 원래 이게 아마 사회주의 개념일 거야. 자,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급 연령, 거주 조건 요것만 되면 그냥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거야. 재산이 많거나
그때도 소득이 연금 받을 때 소득이 많거나 이런 건 안 따진다는 얘기야.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지원할 수 없어. 자, 지금 얘기했잖아. 자산이 많은데도 사회수당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연금이라는 것은 제한된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쪽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왜 전부 다 주니까. 하지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요. 이 말은 연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또 돌아가는 금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이 막대한 예산은 자격 조건, 거주 요건, 수급 연령만 되면 무조건 주는 거니까 따지지도 않고. 자, 두 번째, 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야 이거. 최저소득 보장형 연금을 비롯한 소득 자산을 평가하여. 자, 요게 이제 기본 조건이야. 여기에서 자, 소득 자산이 최저소득 보장형 그 기준에 따라서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의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것만 보완하는 거야. 부족한 만큼만. 이게 최저소득 보장형 연금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서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의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 재정의 효율성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는 거지, 돈을.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자산을 조사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행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수급 여부하고 수급액이 소득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더 이걸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대로 자산조사에 들어가는 또 다른 별개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야. 이거는 수령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자,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 아까 얘기했던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을 받긴 받는데 평균을 못 받아. 아까 나왔었지. 30을 못 받는 A씨는 10밖에 못 받잖아. 그지?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최저보장연금형이야.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필요가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돼. 그러면 행정비용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조건을 한 가지만 조사하면 돼. 위에서 최저소득 보장형 뭐 이런 것들은 자산도 조사해야 되고 소득도 조사해야 되고 연금도 조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최저보장연금형은 딱 연금을 얼마 받느냐, 평균치에 얼마나 모자라냐, 그것만 가지고 연금을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유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봐봐. 대부분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의 수급 상태. 왜? 해당자가 그러면 줄어들잖아. 수급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령연금이 많은 연금을 받아. 평균 이상으로. 그러면 해당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조사 비용도 덜 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자, 연금만 많이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최저보장형 연금에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이 적어. 근데 연금 이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수급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소득 보장형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욕, 아까 했지? 근로의욕, 이거를 저해하고요. 최저보장연금형은 그러면 연금 안 내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자산소득을 조사를 통해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 이거는 최저소득 보장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했는데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최저보장의 연금형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거지. 자, 부부는 둘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의 값이 크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단독 가구는 1인이고요. 부부는 2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2인이 큰 거죠. 최저소득은. 자,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좀 말이 많아서 그래.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굉장히 금액이 높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야. 근데 또 이걸 준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사적 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정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 또한 기초연금 제도 방식이나 연금액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연금 자산이 너무 줄어들면 연금 납입액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연금 보장되는 나이를 뒤로 미루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려는 공적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내용은 그렇지 어렵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한 3가지 정도, 사적인 거하고, 공적하고 사적을 구분하는 거하고, 우리 연금 방식에 대한 3가지,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1번 문제 볼까?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만 연금에 수령할 수 있다. 뭐 공적연금도 그렇지만 사적연금은 아까 55세라는 기준이 있었지, 그지? 2번, 우리나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이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하지 못한다. 요거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연금이 보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주는 그 연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 그 부족한 부분을 국민연금에 재원해서 끌어다 쓰고 있다고. 그럼 이미 이 연금 지급에 국민연금이 가입된 거잖아. 그지? 그 공적연금에 기초연금제도 이걸 갖다 준다면 이중수혜가 된단 말이야. 이중수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맞았고. 3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부 가구일 때보다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 수령, 틀렸잖아. 부부 가구라는 것은 2인 가족이잖아. 그지? 2인 가족이 더 커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게 소득 보존, 소득에 대한 소비 보존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는 1인 가구고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더 커야 된다고. 알았니?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4번. 일반적으로 예적금 같은 경우에 이자를 받을 때 비해서 연금 저축에 하면 이자 세율이 낮아진다. 맞았고,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의 성격을 띈다. 이게 최저소득 보장형이 바로 그거야. 최저소득에 모자라는 부분만큼만 보전해 주는 거지. 정답은 3번이 틀렸고 1인 단독 가구가 더 적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까? 가해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입자들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연금제도다라고 지금 얘기한 부분이 가야.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거다. 왜 그게 어떻게 소득 재분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뭐 어떤 걸 보고 자, 제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보존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땅땅땅 비슷하게 만들어주려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1번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재분배가 아니고요.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얘기고 가족 간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타인과 타인 간의 관계, 즉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의 분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가족 내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잘못된 해석이지. 2번 기본 연금액이 많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수령하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수령하는 연금의 조건이 일정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왔었잖아. 그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가입기간이 길면 많이 받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건 재분배가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오랫동안 납입을 하면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라는 의미로 그 국민연금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재분배하고는 상관없지. 3번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준비라는 제도와는 달리 강제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되면 재분배가 된다고? 강제로 가입된다는 건 이건 의무 가입이고 이건 개인적 차원의 자구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그 연금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추가로 공적연금만 가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재분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국민연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는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바로 소비의 평준화지. 그러니까 경제활동할 때 100이라는 금액을 소득을 가지고 100이라는 것을 다 어쨌거나 소비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100이라는 게 소득이 이게 소비율이라고 한다면 소득 대체율 이번에 47%로 한 게 바로 그거야. 소득 대체율 이름이 이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시기에 한 100 정도 했다면 연금 시기에는 한 47%까지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은퇴 후의 소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평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재분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알았어? 이거는 소비 평준화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고소득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자의 가입자가 납입 금액에 비해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소득자가 비율적으로 돼. 비율.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야. 그러면 저소득 계층에게 보전해주는 의미가 있잖아. 아까 나왔던 A에 10, B에 50 그런데 20 받고 얘는 40 받는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을 플러스 10으로 대체해 주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 10이지, 그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20과 40으로 만들면 평균 30에 가까워진다. 뭐보다? A가 10을 받을 때하고 B가 50을 받을 때 이 간극이 말이야 30으로 본다면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의 의미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 자,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볼게. 기업이 뭐냐면 최저소득보장형. 그럼 니은은 최저보장연금형. 아까는 기업은 소득에 관련된 거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거. 이건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야.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했어. 자, 그러면 기업은 수급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축 유인을 해칠 수 있다. 이건 아까 마침 체크를 했는데 그대로 나와버렸네. 그지? 2번 기업은 연금 이외에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 이외가 아닌데 연금까지 포함하는 건데 연금 이외에 소득이 많을수록 이것도 아닌데 연금만인데 이건 틀렸잖아요.
지금 조사 조건이 지금 틀렸잖아. 3번 기업은 연금을 비롯한 이거 봐. 연금 소득자산까지 기준이 되는 게 1, 2, 3이잖아. 그래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니은은 수령연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한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 됐어야 돼. 근데 3번이 정확하게 법문 내용하고 일치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니은은 상대적으로 제도 운영이 간편하지. 왜? 연금만 조사하면 되고 행정 효율성이 제고돼서 유리하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 모두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한 경제적 조건이 충족하는 이들. 자, 그러면 기업은 소득이 부족한 경우, 니은은 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대상자가 되겠지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다. 됐어?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결론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자,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A국, 2023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노인들에게 자,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였다. 자, 사회수당형은 일정한 지역, 일정한 조건, 뭐 이런 거 되면 무조건 주는 거였잖아. 그지? 응? 거기다가 플러스 기초연금 제도까지 함께 운영한 거야. A국의 제도를 수정한 것은 공적연금 제도가 사회수당형이 충분히 성숙하여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A국에 사는 노인 갑은 과거의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했고 연금제도를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공적 그리고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대. 그러면 A국에 사는 갑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한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었다는 비판으로 인해서 A국은 2025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였다. 하지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연금보장 이거야. 연금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자, 그러면 A국은 있잖아. A국은 자, 형평성 문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A라는 사람이 A국의 갑은 이미 연금에 대해서 경제활동도 오래 하고 과거에 노후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A국의 갑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게 부족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A국 같은 경우에는 A국에 사는 갑은 노후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됐는데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네. 맞았어. 알았니?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차액을 보전하는 게 기초연금이었고, 그러면 2025년보다 2025년하고 2023년 중에서 기준액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23년도에는 갑이 받을 수 없는 연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그 갭이 생긴 거잖아. 예를 들면 A국의 갑이 50만 원의 연금을 받았는데 기초연금은 평균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를 책정이 됐으면 10만 원을 받았었잖아.
근데 이 금액이 높아져 버렸어. 그러면 연금 수령, 갑이 수령하는 연금 차액이 더 커져가지고, 그렇다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것이 분명하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얘기야. 2번 한번 볼래? A국은 2023년 새로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겠군. 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은 뭐라고? 뭐라고? 사회보장형이야? 아니잖아. 최저보장연금형이잖아. 최저보장연금형. 이 제도는 보장연금형이 아니라 기초연금제도잖아. 그러니까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A국은 23년도에 기초연금제도를 방식으로 바꿀 때 과거에 비해 은퇴자들에게 더 적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군. 자, 여기에서는 지금 봐봐. 소요 예산이 커지는 거는 최저보장연금형이야. 그러면 은퇴자들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돼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있잖아. 기초연금 제도, 연금제도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은퇴자들 있잖아. 더 적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수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더라도 소요 예산이 많이 안 들 거다. 그런 판단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연금을 준비한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얘기야. 4번 A국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군. 자, 기초연금 수급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데 소득은 여러 소득이 있잖아. 경제활동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연금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연금. 이게 기초연금이야. 여기에 소득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 연금을 제외하다니 지금 틀렸잖아. 연금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연금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야. 연금 비중이 높으면 연금 비중이 높다는 건 대부분 연금으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잖아. 연금 비중이 낮으면 자산이 많다는 얘기잖아. 자산이 많다는 건 부자 아니야. 연금을 제외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A국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임으로써 표적화할 대상의 수를 줄여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을 높이려 하겠군. 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높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났지. 알았어? 그러면 A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높여버리면 오히려 표적화된, 즉 도와줘야 되는 연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재정이 줄어들죠. 재정이 다 어디로 갔어? 표적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야. 재정이 올라갔는데 표적화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본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빈곤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고 2번은 틀리다. 위에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면 돼. 자, 5번. 문맥상 A부터 E까지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A부터 볼게. A는 수급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납부, B는 납부. 그 다음에 C는 반환.
D는 막대한 예산, 그 다음에 ABCD의 E는 제기, 문제 제기하는 제기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A부터 E까지 해서 바꿔쓰기에 적당하지 않는 거야. 자, 수급, 여기서 받는이라고? 받는이 아니지. 잠깐만. 받는? 그렇지. 수급. 자, 우리 배급, 공급. 이렇게 하면 반대말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주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급은 받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납부는 어디에다가 내는 거지. 특히 납부라는 건 이런 공적기관 세금을 납부한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구청에 뭐를 납부한다. 뭐 이런 얘기, 과태료를 납부한다. 이런 세금 위주의 돈을 내는 걸 납부라고 하지. 반환은 원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있다 돌려주는 거, 돌려준다. 그 다음에 막대하다는 건 엄청 크다는 얘기지. 맞구나. 그 다음에 제기한다. 문제 제기. 이거는 의견을 내놓다. 커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다른 단어에 해당하는 걸 썼기 때문에 정답이다.